Don't you step on a snake. Don't you ride in a plane. Don't you eat a steak. It might kill you. Don't you. 건강한 한 주 보내셨습니까? 생방송 건강클리닉 김지윤입니다. 무릎관절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큰 관절이 바로 고관절인데요. 고관절은 골반을 통해 전달되는 체중을 지탱합니다. 걷기와 달리기 같은 운동에서도 안정적인 역할을 하고요. 운동 범위가 큰 관절이죠. 그런데 앉았다 일어날 때 갑자기 엉덩이 부근에 통증을 느끼거나 허리 아래가 뻐근하고 허벅지, 무릎, 발까지 통증이 있을 때 고관절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외부 충격으로 골절이 생기거나 무혈성 괴사 같은 염증성 질환도 생길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생방송 건강클리닉에서는 고관절 질환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생방송 건강클리닉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방송 중에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259개 5100번, 52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고관절 질환의 치료에 대해서 친절하게 상담해 주실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상대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고관절, 그러니까 엉덩이 관절 이렇게 말하면 좀 쉬울 텐데요. 몸통과 다리를 연결해 주는 부위잖아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네, 고관절 부위는 관절 자체가 매우 깊숙하게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밀 검사를 통한 정확한 진단이 필수적이며 질환에 따라서 이에 맞는 적절한 치료가 중요합니다. 주요 질환으로서는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퇴행성 고관절염, 대퇴골 경부골절 및 고관절 탈구 등이 있습니다. 고관절, 즉 이 엉덩이뼈 관절은 무릎 관절만큼이나 중요하고 또 손상을 많이 입는 관절입니다. 그러니까 관절 자체가 깊숙하게 위치해 있고 또 무릎 관절만큼이나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좀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고관절의 구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준비된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골반과 다리를 연결시켜주는 관절을 고관절이라고 하는데요. 고관절은 둥근 공 모양의 허벅지 뼈의 머리 부분, 즉 대퇴골두 부분과 소켓 모양의 골반뼈로 이루어진 안정적인 구조로 체중을 많이 지탱하며 관절 질환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고관절은 구조 자체가 크게 무릎이나 어깨처럼 복잡하진 않지만은 보행할 때 체중의 3배에서 4배 정도 힘이 가해지고 들 때는 체중의 10배까지도 힘이 실리게 됩니다. 그래서 고관절 쪽에 무리한 동작이나 운동, 질환이 발생하게 되면은 고관절 질환을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고관절에 발생할 수 있는 질환, 좀 질환 명칭이 어려운데요.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그리고 퇴행성 고관절염, 그리고 고관절 탈구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 중에서 먼저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이거는 어떤 질환인가요? 예, 대퇴골수 무혈성 괴사에 대해서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무혈성 괴사란 말 그대로 뼈에 혈액이 공급되지 않아서 뼈가 썩는 병, 이것을 무혈성 괴사라고 합니다. 즉 혈액순환 장애로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여 뼈가 썩는 병으로서 대퇴골두, 수부주상골, 대퇴골 과상구, 상완골 골두 등에 많이 발생합니다. 네. 이 중에서 가장 흔한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허벅지뼈, 즉 대퇴골의 머리 부분에 피가 통하지 않아서 괴사가 되는 병으로서 1925년 처음으로 보고된 이래 그 빈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병이지만 네. 그 원인과 발생 기전이 아직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30대에서 50대에 발생하고 여자보다 남자에게 더 많이 발생을 하며 60%에서 양측성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허벅지 뼈가 괴사해서 죽게 되는 질환, 듣기만 해도 굉장히 심각한 질환 같은데요. 근데 발생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고 하셨어요. 그래도 좀 위험 요소가 몇 가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의 위험 요인에 대해서 그림을 보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위험 인자로 생각되는 것은 음주, 부신피질 호르몬 투여, 흡연, 고관절 부위의 외상,
잠수병, 통풍, 혈청 지질 이상 및 만성 신질환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음주와 부신피질 호르몬에 의한 경우가 90% 정도를 차지하게 됩니다. 네. 최근에는 젊은 사람들에게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과도한 음주 또는 각종 피부 질환과 장기 이식 등의 증가로 인해 스테로이드 제제를 많이 복용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술은 혈관 내 지방을 쌓이게 하고 심하면 대퇴골두에 혈액이 통하지 않게 하며 결국 뼈가 죽는 무혈성 괴사를 유발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원인 불명의 특발성 무혈성 괴사증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말에 이때다 하고 음주 많이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간 건강뿐 아니라 고관절 건강도 해친다고 하니까요. 음주는 적당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생기면 양쪽 고관절에 둘 다 발생하는 건가요? 예,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한쪽 고관절에서 무혈성 괴사가 발생하는 경우 다른 쪽 고관절로 진행하는 경우가 60% 정도 됩니다. 이렇듯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의 원인이 다양하게 나타나지만은 그 질환의 진행 결과는 대동소이합니다. 네. 즉 혈액 공급을 충분히 받지 못한 뼈가 죽게 되면서 그 결과 뼈가 함몰되고 골절이 생기면서 연골이 상해서 관절염까지 오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럼 이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발생하면 처음부터 알아챌 수 있는 증상 같은 것도 있을까요? 네,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의 증상으로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습니다. 네. 가끔 서해부 통증이 있다가 괴사가 발생한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괴사 부위에 골절이 발생하면서 갑자기 심한 통증을 동반하게 됩니다. 활동에 의해 악화되는 고관절 부위, 서해 부위의 통증과 때로는 엉덩이 부위나 허벅지 부위, 무릎 관절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병이 진행됨에 따라서 다리를 벌리거나 다리를 바깥쪽으로 돌리는 자세, 네. 즉 양반다리 자세를 할 수가 없게 되고 다리를 절게 되면서 통증을 호소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통증이 있어도 허리 질환으로 오해를 해서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간혹 허리 질환과 혼동될 때도 있는데 네. 허리 통증을 느끼게 되면 대부분 디스크를 의심하기 쉽지만은 고관절 통증을 허리 통증으로 오해하여서 치료를 늦게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고관절은 서 있거나 걸어야 할 때 필요한 관절로 비교적 두꺼운 인대와 근육으로 쌓여 있는데 무릎이나 다른 질환과 달리 질환이 쉽게 진행하지는 않지만은 네. 한번 발병하면은 잘 낫지가 않아서 수술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조기에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럼 이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의 진단은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무혈성 괴사의 진단은 증상이 시작된 시기, 네. 관련 사건의 유무, 진행 양상, 고관절 부위의 외상이나 질병이 있었던 병력, 그런 등의 문진과 네. 걸음걸이, 고관절의 변형 및 운동 범위 등을 진찰하여 고관절 자체의 문제인지 또는 고관절 주위나 인대의 문제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관절의 경우 다른 관절과 달리 몸속 깊숙하게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염증으로 인해 관절 내 물이 차는 증상이 발생하여도 겉으로 붓지가 않기 때문에 쉽게 질환을 확진할 수 없습니다. 네. 증상이 심한 대부분의 환자에서는 단순 방사선 촬영으로 대퇴골두의 괴사 소견이나 변형이 관찰되므로 쉽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 그림이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의 엑스레이 사진인데요. 1기 때는 엑스레이상의 정상으로 보이기 때문에 진단을 할 수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2기나 3기가 되면서 점점 대퇴골두 쪽의 음영이 증가되고 골반과 대퇴골 사이에 간격이 좁아지면서 관절염이 발생하고 4기가 되면은 누가 봐도 알 수 있을 만큼 심한 관절의 파괴가 동반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혈액 순환이 되지 않아서 뼈가 이제 괴사하는 문제인데 그럼 이제 치료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대퇴골수 무혈성 괴사는 초기 진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대퇴골수 무혈성 괴사의 치료에 대해서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초기에 진단이 되면 회복된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단 초기에는
약물 치료라든지 주사 치료 그런 것들을 병행하고 물리치료라든지 일반적인 진통소염제, 혈액순환제, 원인에 따른 약물 등을 투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관절 무혈성 괴사가 진행되어서 관절이 상당히 손상되어 일이나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받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1차적으로 뼈에 미세한 구멍을 뚫어서 혈액순환을 돕는 다발성 청군술로 먼저 치료를 시행합니다. 네. 만약 대퇴골두가 주저앉는 등 자신의 고관절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인공관절로 대체하는 고관절 치안 수술로 기능을 회복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생방송 건강클리닉 고관절 질환과 치료에 대해서 궁금증 풀어보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259개 5100번, 5200번 이렇게 2대의 상담 전화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사진에도 봤는데요. 이제 고관절을 사용할 수 없게 진행된 경우에는 인공 고관절을 넣어주는 수술을 한다고 하셨어요. 이 무릎에 하는 인공 관절 수술과 비슷한 건가요? 네, 그림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인공 고관절 치안 수술이란 고관절이 외상이나 질병, 선천성 질환 등으로 심한 통증이 생겨서 기능을 못하는 경우 인공으로 만든 대치물인 인공 고관절을 사용하여 수술해 줌으로써 고관절의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수술 방법입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손상된 고관절 부분을 절개하여서 손상된 골두를 제거한 후에 네. 대퇴부에 인공관절 기구를 삽입을 합니다. 그 이후에 골반골 쪽에 있는 비구에 인공관절을 넣게 되고 그래서 두 부위를 결합을 하면은 인공관절 수술이 완성되게 됩니다. 네. 다음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다음 그림이 요즘 사용하고 있는 인공고관절 장비인데요. 네. 수술 방법이 현대적인 개념으로 정립되고 새로운 인공관절 디자인과 소재의 개발 등으로 발전하면서 널리 시행되고 있는 수술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 초반부터 인공고관절 치단술이 시행되기 시작하여서 현재는 많은 병원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설명해 주신 이 인공 고관절 수술이 저희가 앞서 알아본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말고도 다양한 고관절 질환의 치료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해요. 실제로도 그런가요? 네. 인공 고관절 수술은 여러 고관절의 질환으로 인한 통증 해소, 안정성을 가진 관절 운동의 부여, 기능의 교정 등을 시행할 수 있는 좋은 치료 방법입니다. 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에 대해서 수술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50대 남자 환자분으로서 네. 수술 전 왼쪽 고관절에 무혈성 괴사가 와서 관절 파괴 및 보행장애,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입니다. 네. 그래서 수술 후에 인공관절 치안 수술을 하고 나서 그런 불편감이라든지 통증이 해소된 사진입니다. 그렇군요. 그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이분 역시 오른쪽에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오신 분으로서 수술하고 나서 인공관절 수술 후에 관절 기능이 많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의 대표적인 적응증을 보시면은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네. 외상성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 심한 골반 및 비구부의 골절, 노인에서의 대퇴골 경부 및 전자부 골절, 그리고 선천성 고관절 탈구의 후유증이나 수술적 또는 병적으로 고관절이 강직된 경우, 소의 화농성 관절염 및 결핵성 관절염, 외상 등으로 인한 심한 고관절 기형을 동반한 상태 등으로 거의 모든 고관절 질환에서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다음으로 알아볼 고관절 질환이 바로 대퇴골절입니다. 골절이라고 하면 이제 부러지고 금이 가는 경우를 생각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인가요? 예. 대퇴골 경부 골절이라는 것은 대부분의 노인들에서 발생하게 되는데요. 노인분은 신체적인 유연성이라든지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뼈가 약하기 때문에 가벼운 낙상에도 쉽게 뼈가 부러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미끄러운 길에서 넘어지거나 화장실 등에서 미끄러지는 경우 고관절 경부 골절을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준비된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이 그림이 두 가지 경우의 대퇴골 경부 골절인데요. 왼쪽 그림이 대퇴골의
골두 아래에 있는 약한 부분인 대퇴골의 경부, 목 부분이 부러지는 경부골절이고 네. 그 밑에 부분이 경부의 아랫부분에 있는 전자부에 생기는 골절입니다. 최근에는 50세 이상 성인 남녀의 고관절 골절이 증가하는데 네. 그 이유는 사회적으로 급격히 진행된 도시화와 이에 따른 생활 습관의 변화, 그리고 운동량의 감소 등으로 인해서 바깥 생활을 덜하게 됨으로써 비타민 D의 생성이 부족해져서 뼈의 강도가 약해졌기 때문에 네. 잘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 이렇게 고관절 질환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을 위한 상담 전화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259개 5100번, 5200번 이렇게 두 대입니다. 연결된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점 상담 도와드릴까요? 고관절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 양쪽 고관절이에요. 네. 네, 말씀하십시오. 양반 다리도 못 하겠고, 예, 예. 걸어다니는데 미는 걸, 안 잡으면 걸어먹기 몽걸 정도로 아픕니다. 예, 예. 그런데 좀 낫구로 하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지금 일단 아버님 증상을 들어봤을 때는 이미 고관절 쪽에 아마 병이 조금 진행이 되신 상태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정형외과 전문 병원이나 정형외과 전문의를 찾으셔서 일단 기본적인 엑스레이나 진찰을 먼저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양반 다리가 잘 안 된다는 것은 관절 자체가 굳어 있고 관절이 이제 파괴나 변형이 되면서 관절 움직임이 제한이 되는 거기 때문에 증상이 조금 심하신 편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진찰을 하고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봐서 고관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치료를 해야 될지를 알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그냥 뭐 혼자서 자발적으로 걷기 힘들고 뭘 잡고 걷거나 지팡이, 목발 등을 사용해서 해야 된다면은 이미 고관절병이 많이 진행이 되셨기 때문에 수술적 치료까지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아버님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그러는 네. 거 허리도 무릎 허리도 좀 관절 아프시고. 발목도 다 아픈데 거기 다 고관절 때문입니까? 예,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고관절이 불편하고 통증이 심하면은 고관절 위쪽 부분인 허리라든지 아래쪽 무릎까지 통증이 전달되고 또 무릎이나 허리에 힘을 많이 쓰거나 긴장이 많이 되면서 허리 통증이나 무릎 통증까지도 동반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관절 질환을 적절히 치료하면은 허리나 무릎 통증까지도 좋아지는 환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군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네, 다음 상담 전화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 궁금하세요? 저희 고관절이 걸음 걷기가 불편해서 그럽니다. 걸음 걸으실 때 고관절에 통증이 좀 심하세요? 예, 예. 왜 그럴까요? 예, 통증이 오신 지는 얼마나 되셨죠? 제가 한 10년 전에 예, 고관절을 아주 걸음 걷기가 불편해 하더라고요. 예, 예. 그래 또 이제 양다리 양반 깨는 것도 힘들고 예, 예. 그러다가 또 자연스럽게 좀 괜찮아졌는데 예. 최근에 와가지고 이제 제가 좀 건강 관리를 하기 위해서 산을 좀 자주 갔습니다. 예, 예. 근데 산을 가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경사가 진 부분에는 한 50m 정도 가면은 고관절이 우리 아이 하리면서 다리 자체가 힘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한 1, 2분 쉬었다 또 가야 되고 예, 예. 또 한 50m 가면 또 쉬었다 가야 되고 예, 예. 그런 증상이 지금 갈수록 심해지는 것 같은 지금 느낌을 받습니다. 예, 예. 혹시 뭐 병원에는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전혀 안 가봤습니다. 예. 일단은 환자분 증상을 들어보니까 두 가지 원인을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 일단 말씀드린 대퇴골에 관절염이 오는 경우, 보통 관절염이 오면은 되게 조금 증상이 서서히 진행이 되다가 관절이 완전히 망가지게 되면은 증상이 갑자기 좀 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의심을 해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가 척추관 협착증이라 해서 척추에서 다려가는 신경이 막히면서 다리에 힘이 떨어지고 보행장애가 생기는 병이 있습니다. 그 두 병을 잘 감별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 가까운 정형외과 병원을 방문하셔가지고 진찰과 엑스레이 등을 시행하셔서 허리 문제인지 고관절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적절한 치료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증상이 조금씩 더 진행이 되시면은 조금 일찍 병원을 가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너무 늦게 가시면은 고관절 같은 경우도 병이 많이 진행이 돼서 관절이 많이 망가진 후에 치료를 하시려고 하면은 치료도 잘 안 될 뿐더러 수술까지도 가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은 병원을 한번 방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상담 전화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 궁금하세요? 제가 원래 한 네. 7월달쯤에 갑자기 허벅지가 좀 아프더라고요. 오. 그래서 병원에 가보니까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그 담당 의사 선생님이 엑스레이를 보더니만 무혈성 괴사가 의심이 된다고 MRI를 찍어보자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찍어보니까 MRI를 찍어보니까 무혈성 괴사라면서 이러더라고. 그래서 네. 그 판정을 받고 제가 한 3개월 정도를 이제 집에서 약을 먹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3개월 후에 또 예약을 해서 가니까 이 증상이 그대로라 하더라고. 약을 하나도 먹었는데도 네. 약을 먹었는데 나빠진 것도 없고 그대로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 이게 만약에 무혈성 괴사라면은 그 3개월 동안 진행이 한 개도 안 될 수가 있습니까? 예, 일단 무혈성 괴사가 초기인 경우에는 적절하게 약을 드시고 뭐 치료를 병행을 하게 되고 또 운동요법이나 생활 습관을 변화를 시켜주고 이렇게 관리를 잘 하시게 되면은 진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초기인 경우에는 간혹 호전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진행이 조금 이제 시기가 많이 지난 경우 또는 병이 진행이 좀 된 경우에는 어차피 무혈성 괴사는 서서히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적절히 3개월에서 6개월에 한 번씩은 MRI라든지 엑스레이 검사를 시행을 하면서 병의 경과를 살펴보시는 게 좋고요. 네. 적절하게 치료를 시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뭐 3개월 지났다고 해서 더 진행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이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책상 양반다리, 네. 양반다리 해도 그냥 별 통증도 없고 또 아침마다 또 운동도 하고 이래도 별 저것도 없고 이렇더라고. 예. 근데 그게 진짜 그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짜 무혈성 괴사가 맞는지 너무 의심이 돼가지고. 예, 무혈성 괴사 초기 때는 환자분 말씀하셨듯이 양반다리나 이런 것들은 별로 뭐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고 생활하는데도 크게 뭐 무리하게 무거운 든다든지 갑자기 뭐 안 좋은 동작을 많이 한다든지 그런 거 아니면은 별로 통증을 호소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예 그냥 뭐 별 병이 아니겠지 해서 무시하고 지내시는 분도 간혹 있고요. 그래서 제가 환자분 말씀을 들어봐서는 아마 초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치료 잘 받으시고 운동하면은 이대로 계속 유지가 되든지 뭐 조금 좋아지는 수도 있으니까 치료를 잘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치료를 받아야 예.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약물 치료하고 그다음에 운동 치료, 그다음에 그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를 악화시켜주는 요인인 음주라든지 뭐 약물, 그다음에 흡연 이런 거는 중단을 하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안 좋은 운동으로서는 뭐 계단을 너무 많이 오르내린다든지 무리한 등산, 그다음에 쪼그려 앉는 거, 꿇어 앉는 거, 그다음에 무거운 물건 들기 이런 것들은 고관절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피하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네. 네, 궁금증 해결되셨나요? 예.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 백상대 정형외과 전문의 모시고 고관절 질환을 주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이제 대퇴골절이란 질환을 알아봤는데요. 그럼 대퇴골절이 발생을 하면 증상은 어떻게 나타나나요? 대퇴골절은 네. 대개 외상이 있으면서 하지를 움직일 수가 없게 다리를 움직일 수가 없다고 해서 응급실로 오시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골절이 심하게 되면 다리가 짧아지는 경우도 있고요. 네. 엉덩이 관절을 움직일 때 심한 통증을 호소하게 됩니다. 특히 양반다리 같은 건 아예 불가능하게 되고요. 간혹 부전골절이라서 골다공증이 심한 노인 환자분들의 경우 넘어지거나 외상이 없는 경우에도 대퇴경부에 골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골다공증으로 인해서 약해진 뼈가
일상적인 체중 자체를 견디지 못해서 골절이 되는 것으로서 엑스레이상으로는 진단이 잘 되지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시간이 경과한 후에 골절 부위에 골진이 보이면서 골절이 진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고관절 부위가 이유 없이 갑자기 아팠다, 통증이 있었다 하면은 엑스레이 검사와 함께 동위원소 검사라든지 MRI 검사를 같이 시행을 하셔서 진단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골다공증이 있는 분들이라면 대퇴골절을 더 주의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럼 치료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대퇴골절의 치료 방법은 상태에 따라서 다양합니다. 골절 부위가 서로 심하게 박혀 있는 가믹골절의 경우 골절 부위의 안정성이 뛰어나지만은 약 15%에서 전이가 되면서 골절이 벌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경우에는 나사를 이용한 고정 수술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오른쪽 고관절에 대퇴경부 쪽에 골절이 발생한 환자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대퇴골절에 전이가 있기 때문에 나사못을 고정하는 고정 수술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수술을 한 후에는 동위원소 검사 등을 시행하여서 대퇴골두로서의 혈액 순환이 동반되었는지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혈관 손상으로 인해 골두에 괴사가 발생하여 재수술을 요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골절 부위에 전이가 심하게 된 경우에는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70세 여자 환자분으로서 넘어지면서 대퇴경부에 전이성 골절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핀 고정 수술로는 골절의 치료가 불가능하여 인공관절 치환 수술을 시행하였습니다. 대부분의 환자의 경우 수술을 시행한 3일에서 일주일째 보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지속적인 골다공증 치료를 하며 인공관절 수술을 한 다음에는 외래에 내원해서 주기적으로 인공관절 상태를 확인을 하고 치료를 받게 됩니다. 제가 감기가 좀 심하게 걸려서 중간에 기침을 많이 했는데 죄송하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알아볼 질환은 퇴행성 고관절염입니다. 퇴행성이면 고관절이 노화가 되면서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네, 퇴행성 고관절염은 말 그대로 노화에 따른 질환입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은 네. 퇴행성 고관절에도 다른 관절과 마찬가지로 뼈하고 뼈 사이에서 뼈끼리 부딪히지 않게 해주는 관절 연골이 있습니다. 그 관절 연골이 노화나 나이가 듦으로써 마모되면서 뼈하고 뼈끼리 부딪히게 되는 것을 퇴행성 고관절염이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고관절 무혈성 괴사에 비해서 진행은 서서히 진행되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퇴행성 관절염의 경우 무릎은 노화가 주된 원인이지만은 고관절은 노화, 비만, 잘못된 생활 습관 및 자세 등의 원인이 다양합니다. 또 고관절 관절염은 골절 등에 비해 진행이 많이 늦고 척추 질환으로 오해하여 치료 시기를 놓쳐서 방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그 고관절염 증상도 다른 관절염처럼 좀 쑤시고 아프고 붓고 뭐 이런 형태로 나타날까요? 네, 퇴행성 고관절염의 증상은 육체적인 피로를 많이 느끼게 됩니다. 특히 춥고 습한 날씨에 통증이 증가되며 대퇴부 전방이라든지 내측을 따라서 무릎까지 통증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관절 운동에 제한이 되면서 양반다리 등이 힘들게 됩니다. 고관절에 퇴행성 관절염이 발생하게 되면은 방바닥이나 의자에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설 때 또는 앉아 있다가 걷기 시작할 때 엉덩이 관절이 아프고 잠시 걸으면 통증이 멎는 것 같습니다. 또 오랫동안 관절을 차게 하거나 추운 날에 오래 걷게 되면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관절이 노화되고 연골이 닳았다는 증거입니다. 날이 찌뿌둥하면 흔히 노인들이 팔다리가 쑤셔온다고 말하듯이 네. 습기가 많을 때 더 아파지는 것도 관절 연골에 이상이 생겨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중년이 되신 분들은 어느 날 엉덩이뼈에 미미한 통증이 느껴지면서 대퇴골 윗부분이 좀 이상하다는 느낌, 서해부 쪽이 좀 안 좋다는 느낌, 마친다는 느낌이 들면은 이 질환을 한번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 고관절의 치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있는데요. 여러분을 위한 상담 전화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259개 5100번, 5200번 이렇게 두 대입니다. 연결된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어떤 점 네. 궁금하세요? 다리가요, 무릎 안쪽에 오금이 아파서 이거 양반 다리를 못 하거든요. 네네. 그 양반 다리가 하기 불편해요. 불편하시고 네, 보통 뭐 쪼그려 앉았다 일어서는 건 어떠세요? 그것도 조금 불편하고요. 그것도 불편하시죠? 걸어다니는 데는 아무 크게 이상이 이상은 없으시다 그죠? 네, 예. 그리고 뭐 이 진행된 지는 얼마나 되셨죠? 발생한 지는? 옛날에 한 번씩 아팠는데 요번에 출수 지나고 나서 예. 아픈 게 아직까지 아프거든요. 걷거나 앉았다 일어설 때 오금 부위 말고 서해부, 즉 골반하고 다리가 연결되는 부분, 그쪽 부분엔 통증이 있으십니까? 그 부분은 별 통증이 없어요. 예. 네. 제가 봐서는 어머님 증상으로 들어봤을 때는 고관절 증상이라기보다는 네. 무릎 뒤쪽에 있는 관절 연골 쪽에 문제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네. 간혹 가다가 고관절에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병원에 네. 가서 한번 진찰을 하고 검사를 네. 한번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다음 상담 전화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 상담 도와드릴까요? 저는요, 네. 다리가, 오른쪽, 엉치 쪽에, 요 앞전에 제가 좀 무거운 걸 좀 드는 일을 좀 했었거든요. 네네. 그때부터 이게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제 앉아있을 때, 다리를 뻗고 있다가 일어서면 괜찮고, 양반 다리를 좀 하고 많이 하고 있다가 일어서면 엉치 쪽 같은데 다리 이게 좀 더 좀 안 좋고 아파요. 예. 그러고 제가 또 뭐 운동을 좀 해본다고 걷고 이러면은 오른쪽 다리에 힘이 또 많이 가는 것 같고 예. 아픈 다리 쪽으로요. 예. 그 평소에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는 통증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가서 예. 이거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봤거든요. 예. 그런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게 계속 지금 그렇거든요. 한 몇 개월 돼 지금. 예. 예. 보통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관절 쪽에 질환이 있을 때 무혈성 괴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행이 조금 빨리 되는 경향이 많지만은 퇴행성 고관절염이라든지 간혹 가다가 고관절에 물이 차는 병이 있습니다. 활액막염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런 경우에는 진행도 좀 늦게 되면서 엑스레이 상으로는 진단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계속 아프거나 불편하시면은 초음파 검사라든지 MRI 검사를 시행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물이 차 있는 활액막염 같은 경우에는 대개는 약물 치료하고 안정, 물리치료 정도 하시면은 증상이 좋아지고 완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은 관절염인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들면서 계속 진행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꾸준히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몇 개월 동안 계속 증상이 지속되고 잘 호전이 안 되면은 일단은 병원에 가서 초음파나 MRI 등을 시행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서 원인이 뭔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서 거기에 맞춰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의심되는 병은 활액막염이라든지 관절염이 좀 의심이 됩니다. 그래서 MRI를 한번 찍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럼 지금 걷기 운동 같은 거는 계속 해도 괜찮겠습니까? 가볍게 평지에서 걷기 운동 정도는 괜찮고 걸을 때 통증이 많이 없다 하시면은 걷기 운동 정도는 괜찮으시고요.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운동은 실내 자전거 네. 또는 수영이나 물 안에서 걷는 거, 아쿠아로빅 네. 같은 거를 추천을 드릴 거고요. 네. 일단은 그래도 염증이 있는 경우에는 너무 많이 걷거나 너무 많이 운동은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치료를 먼저 병행을 하면서 운동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전화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점 궁금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저도 골반이, 침대에 일자로 좀 누워있을 때나, 이제 소파에 일자로 누워있다가 이렇게 약간 옆으로 움직인다든가, 소파에 앉았다가 일었을 때라든가, 이럴 때 양쪽 골반에서
뚝딱 이렇게 무릎에 뚝딱거리는 소리처럼 그렇게 매번 그렇게 뚝딱뚝딱 이래 하니까는 저는 무릎도 이렇게 연골이 다 어느 부분이 이렇게 손상이 돼가 수술하라고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프롤로 주사도 맞고 이제 그에 대한 약도 먹고 해갖고 무릎은 약간 좋아져가지고 수술은 좀 미루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 이게 관절마다 이 어깨 부분에도 뚝딱거리는 게 있고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이제 골반 쪽에 뚝딱뚝딱 이래 하니까 아이고 이것도 또 연골이 다 닳아서 문제가 생겼나 싶어 너무 걱정이 돼가 요즘 고민 중인데 진짜 MRI로 찍으러 병원을 한번 가봐야 되나 이래 했는데 오늘 이제 이 방송을 보게 돼가지고 듣고 혹시 이제 소리가 날 때 통증이 많이 동반이 되시나요? 저는 아직까지 통증은 전혀 없어요. 아, 고관절 쪽에 골반 쪽에 통증은 없는데 소리만 많이 난다 그죠? 예, 움직이면 뚝딱뚝딱한 게네 옆에 우리 아저씨가 깜짝깜짝 그게 놀래요. 이제 몇 가지 원인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네. 고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인대하고 두꺼운 인대가 있습니다. 그 인대가 뼈하고 한 번씩 부딪히면서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크게 통증은 유발하지 않으면서 소리가 좀 크게 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고관절, 그 골반과 대퇴골 사이에 관절 연골이 있는데 그 연골이 한 번씩 끼거나 부딪히면서 손상이 되는 그 소리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일단 통증이 많이 심하지 않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무혈성 괴사라든지 관절염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인대 쪽이나 연골 쪽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점점 심해지는 것 같다 하면은 이건 역시 병원에서 한번 검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러면 제가 아직 이게 일단은 이제 통증이라는 거는 전혀 못 느끼고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뭐 병원에 가야 될 만큼 뭐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까? 급하게 아마 병원을 가실 정도는 아니신 것 같아요. 통증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은 이 소리가 점점 커진다든지 빈도가 자꾸 잦아진다든지 또는 통증이 조금이라도 동반이 된다 하면은 그때는 병원을 가보셔야 될 겁니다. 그럼 어깨 쪽에도 가끔 저기 골반처럼 소리가 잦지는 않지만 어깨에도 가끔 이렇게 들면은 소리가 나는데 이것도 이게 한두 달 된 것 같고 골반은 한 몇 개월 된 것 같고 이랬는데 그래 뭐 아직까지는 그 병원에 뭐 안 가도 되겠습니까? 저는 요즘 이제 MRI로 찍으러 어디로 가볼까 이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환자분이 일단은 이제 모든 불편감이 본인이 느끼기에 이건 많이 불편하다 내가 생활하는데 통증이 있다 하면은 일단은 병을 정확하게 진단을 하기 위해서 MRI 검사 같은 걸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지금 일단 무릎에 대해서 치료를 받고 계신다니까 무릎 치료 받으실 때 그런 거를 담당 선생님한테 한번 말씀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상담을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고관절 질환과 그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건강클리닉인데 제가 좀 건강하지 않아서 감기가 많이 들려서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앞서서 이제 퇴행성 고관절, 그러니까 알아봤는데 다른 질환들처럼 초기에는 증상이 별로 없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참고 지내거나 괜찮아지겠지 하고 놔두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네, 퇴행성 고관절 말 그대로 이제 노화에 의해서 발생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초기에는 통증이 심하지 않아서 진통 소염제 등을 복용하고 며칠 쉬다 보면은 증세가 가라앉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병이 진행되면서 관절 연골이 닳게 되면은 통증의 빈도가 잦아지게 되고 엉치관절의 운동 제한이 발생하게 되며 쩔뚝거리게 됩니다. 보통 원발성의 경우 병의 진행이 빠르지는 않게 되지만 속발성의 경우에는 증상이 시작되면서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정형외과 병원의 진찰과 검사 결과 증세가 빨리 진행된 속발성으로 예상이 되면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고 무리를 거듭하다 보면 관절의 축이 잘못되면서 골반이 비틀어지고 치료의 시기를 놓치게 되는 일까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속발성으로 병이 빨리 진행이 되면 수술을 권한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이때는 어떤 수술을 하게 될까요? 통증이 그리 심하지는 않은데 퇴행성 고관절 증세가 빨리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퇴골두 또는 골반 끝을 잘라서
그 위치를 변동을 시켜서 비교적 건강한 관절 연골로서 체중을 지탱하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고관절로 가는 압력 및 체중 부담을 줄여주는 뼈 성형술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많이 시행하게 되는 수술은 역시 인공관절 치환 수술입니다. 네. 준비된 글씨물 보시면은 이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대개 70대에 되신 환자분이신데요. 노화로 인해서 관절 연골이 닳아지고 관절 간격이 좁아지면서 운동 제한이 발생하고 보행 장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인공관절 치환 수술로서 퇴행성 고관절염을 치료하게 된 사진입니다. 근데 이 퇴행성 고관절염 환자 중에는 수술 시기를 놓치는 분들도 많다고 해요. 그건 왜 그럴까요? 이 질환은 초기에는 아픈 것이 대단하지 않고 증세가 별로 심하지 않기 때문에, 또 질환 자체가 진행이 늦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치료나 수술 등을 거절을 하다가 증세가 심해지는 50대 후반이나 60대가 되고 나서 통증으로 인해서 똑바로 걷지 못할 정도의 불편감이 있고 절름발이가 되는 모습으로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까지 진행된 경우라면은 관절 연골이 다 닳아져서 인공관절 수술이 아니면은 통증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깊숙이 있는 고관절의 특성상 통증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수술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일단 적기에 치료를 받는 게 가장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수술 이후에 관리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인공관절 수술 후에 관리로서는 병원에서 가르쳐준 보행 요령과 구부리고 펴는 운동 등을 꾸준히 시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절의 운동 범위는 1년이 지나고 나면 굳어져서 더 이상 호전이 없기 때문에 1년 이내에 관절 운동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술 후 검진은 인공관절 수술 후 1개월에서 3개월, 6개월, 그 후에는 매 1년마다 검진을 받게 됩니다. 수술한 관절 부위에 상처가 잘 나았는지, 인공관절이 제 기능을 잘 하고 있는지, 네. 눈에 보이지 않는 염증이 있는지 살펴보게 되며 관절 운동에 대한 재교육과 더불어 엑스레이상의 유무와 변화를 판단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앞서서도 말씀하셨지만 고관절 수술을 받은 분들이라면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보고 이상이 없는지 확인도 꼼꼼히 해봐야 한다고요. 예, 인공관절 수술하고 완치된 이후에라도 1년에 한 번씩은 아무 증상이 없더라도 병원에 와서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공관절 수술 후 1년이 지나서 어떤 변화가 생기더라도 환자 자신은 아프거나 다른 증상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통증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이미 심한 고관절 부분에 변화가 일어난 경우이므로 그때 치료를 하게 되면 좋지가 어렵게 됩니다. 수술 후 10년에서 20년이 지나게 되면 씌워진 인공관절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인공관절 내에 플라스틱이라든지 세라믹 등이 닳아서 주위의 뼈를 상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한참 진행될 때까지 환자 자신은 통증이 없기 때문에 아무 문제도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파서 병원을 찾았을 때는 이미 관절 주변의 뼈가 많이 파손되고 호미로 막을 것을 삽으로 막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고관절의 수술 후의 관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인공관절도 수명이 있잖아요. 그럼 인공고관절도 좀 수명이 있을까요? 예, 인공고관절의 경우 90% 정도는 한 번 수술을 받은 후에 20년에서 30년까지는 계속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공관절 수명은 관리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수술 후 관리 요령을 습득하고 정기 검진이 꼭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혹시 이상이 발생하여 재수술을 하더라도 요즘은 첫 수술과 똑같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수술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고관절 수술 후에 또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고관절 수술에 주의해야 될 사항으로서는 일반적인 일이나 운동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극심한 중노동이라든지 격렬한 운동은 삼가해야 됩니다. 가능한 활동으로서는 하루 종일 서 있다든지 걷는 운동, 나지막한 야산을 오르내리는 것, 장기 여행, 수영 및 골프, 자전거 등 대부분의 활동은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피해야 될 운동으로서는 오랫동안 쪼그려 앉는 것, 반맥이라든지 손빨래 등 쪼그려 앉는 동작은 피해야 되고요. 10kg 이상의 무거운 물건 드는 것,
너무 높은 산을 등산을 다니시는 것, 격렬히 뛰는 것, 중노동 등은 관절에 무리한 힘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관절 파괴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삼가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고관절 질환은 어깨나 무릎 질환보다는 많이 발생하진 않지만 일단 생기면 진행도 나쁘고 치료도 더 어렵다고 하는데요. 그런 고관절 질환을 예방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고관절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평소 뼈를 튼튼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흡수율이 높은 유제품이나 저지방 우유로 칼슘을 섭취를 하고 특히 고관절 질환의 예방에는 비타민 D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3회 정도는 30분간 햇빛을 쐬거나 걷는 운동을 시행하고요. 등푸른 생선, 달걀, 노른자, 버섯 등의 음식을 섭취해서 영양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네. 과도한 운동이라든지 쪼그려 앉는 것, 잘못된 자세 등을 장시간 취하는 습관, 하이힐과 같은 높은 굽의 신발 착용을 너무 오래 하는 경우에는 고관절 질환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네. 비만 역시 고관절 질환의 주 원인의 하나로 지적되는 만큼 평소 식생활과 체중 관리, 근력 강화 운동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의 주 원인인 과도한 음주 및 흡연, 스테로이드 복용 역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백상대 정형외과 전문의 모시고 고관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말씀,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관절 질환은 무릎이나 허리만큼 흔한 질환은 아니지만은 초기 진단이 어렵고 다른 진단과 혼동이 되는 경우가 많아 그로 인해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쳐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릎이나 허리 질환을 치료하여도 고관절부, 엉덩이 부위의 통증이 낫지 않을 경우 고관절 질환이 아닌지 의심하고 관심을 가지셔서 정확한 진단 및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선생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017년이 이제 정말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희망찬 새해를 다짐하는 분들도 있지만 해놓은 게 별로 없다는 생각에 무기력하고 허무하다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런 마음을 잘 극복하고 의미 있게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게 좋겠죠. 한 해의 반성도 좋지만요. 올해 내가 정말 잘한 일, 좋았던 일 떠올려 보시고 스스로 칭찬하시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요.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